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들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런 게 낫겠죠. 일단 네. 하울링 목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그리워요. 예. 여전히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김현 대표는 저희가 원래 게스트 같이 하시던 고정 패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한강 아트 컴퍼니의 김현 대표가 고정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씹으면, 특히나 제가 연극을 씹으면 옆에서 계속 칭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네. 지금 요즘 그 비수기를 맞아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대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목소리가 또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경박스럽잖아요, 둘이서. 야,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은근히 김현 대표를 올리면서 저를 까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먼저 소개를 하고, 네네.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차이무의 민복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출님. 저는 네. 어떤 연출이 와도 여기서 이렇게 환호성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연출이니까. 그리고 연출님 모시고 오시려면 무조건 여배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면서 극구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시고. 굉장히 까칠해지고 연출 앞에 두고 그 작품 까고 막 그러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출이니까. 네.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팬이에요. 짝사랑? 팬. 짝사랑. 짝사랑을 넘어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흠모. 그 많이 망하게 했던 많이 망하는데 일조했던 연출. 그렇군요. 근데 우리 그때 네. 참 재밌었는데 그죠? 그 슬픈 연극이라는 작품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극장에서 같이 이런저런 작품들을 했었는데 그때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그 작품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인데 이번에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대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강신일 선배랑 남기혜 선배 그리고 초연 멤버였던 그 중기 형이랑 네. 그다음에 이지연 배우 네. 그다음에 실제 부부인 김학선, 김정용 배우 이렇게 세 네. 팀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뭐 손해는 안 봤죠. 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요즘처럼 네. 연극 바닥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쵸. 그렇게 잔잔하고 별일이 안 벌어지는 그런 연극 가지고 뭐 캐스팅은 뭐 최고의 캐스팅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제가 아는 최고의 캐스팅이죠. 예. 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대단한 성공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달빛 요정과 소녀라는 뮤지컬에서 송아리영 역할을 맡고 있는 23살 김소정입니다. 네. 아리따 소녀 꽃다운 역할을 나이에요. 소녀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네. 예, 달빛 요정과 소녀에서 네. 소녀 역할을 맡고 있는 김소정 씨. 네. 또 보이스는 굉장히 중후하면서 중후. 네, 왠지 중후한 목소리에 내공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으신데 23살밖에 안 됐다니. 아니, 뭔 목소리가 중후해져? 어디에 중후한 게 있다고? 아니 약간 허스키 보이스잖아요. 허스키 보이스. 네. 목소리 나이로 따지면 제가 좀 더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지금 민복기 연출님이 이렇게라도. 슬쩍 이렇게 보시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이 웃음을 나중에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볼게요. 예. 근데 이 두 분을 모신 거는 달빛 요정과 소녀. 우리가 참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뮤지컬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털어보기 전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분의 배우를 더 보시고 싶었는데 그 두 분이 우리를 깠더군요. 예. 깠어요. 두 분이 많이 바빠가지고 예. 네. 저희가 제가 연극 연출만 하다가 뮤지컬 연출을 처음 해보니까 네. 그 뮤지컬 배우들은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다루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하루에 3턴 정도 연습을 돌리고 뭐 그랬었으니까 네. 이 목들이 다 안 좋아요. 아. 그리고 거의
뮤지컬 배우는 네, 뮤지컬 달라야 배우들은 되는구나. 목 보호를 위해서 네. 이렇게 많이 무리시키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배우들을 너무 무리시키고 MT 가서도 술 마셨어야 되는데 MT 가서 저녁에 2턴 돌리고 술 먹으면서.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다음날 1턴 돌리고 그렇게 오니까 이 배우들이 목이 성할 날이 없었죠. 그래서 네. 지금 이 공연에서 제가 공연을 망치는데 혁혁한 공연. 예. 아니 저는 민복희 네. 연출의 연출 스타일 알거든요. 네. 진짜 공연 딱 들어가면 같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뮤지컬 배우들은 전혀 안 그래요. 자기 연습 시간만 딱 와서 그 시간에 딱 연습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얄미운 배우들은 연습할 때 노래를 안 한다? 목이 상할까 봐요? 목 상한다고 노래를 안 해. 그러면 연출들은 환장하는 거거든. 그거 들어보고 싶은데 느낌을. 근데 노래를 안 해. 어떨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연습할 때 좀 다른 문화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무식하죠. 어쨌든 연출이 MT 가서 연습시키는 연출 참 네.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예. 네, 달빛 요정과 소녀 굉장히 올라가기도 전에 기대작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배우들도 많으셨고 기대작으로 진짜? 꼽혔어요, 거의.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배우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그 배우들이 보고 이 작품 싶다고. 진짜 보고 싶다고 저한테 청탁한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짜로 볼 수 있냐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니, 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작업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올리기 전에 네. 그 설레이는 작품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은 별게 없지만 네. 이 형태를 한번 시험해보고 정말 실험적이었어요. 실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관객한테 보일지 안 보일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네. 그런 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설레했던 작품이에요. 차이문은 원래 연극 극단이에요. 그쵸? 예. 차이문에서 뮤지컬 안 하는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첫 뮤지컬 공연인 거죠. 저한테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몇 년도야 그 슬픈 연극 만들었을 때가 몇 년도죠? 2004년인가? 4년인가 그랬 2004년에 제가 그러면은 변할만 해요. 뮤지컬을 꿈꾸고 있었다고 그래서 네. 나랑 같이 한번 뮤지컬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민 그러니까 그때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돈 많이 버셨으면 지금 뮤지컬 단체의 어떤 대표님 하고 계실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망했죠. 근데 어쨌든 그때 타이밍을 잘 보셨어요. 민 대표님이 뭐라 네. 그랬냐면 무슨 나까지 무슨 뮤지컬 하냐고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 것 같다고 나는 그냥 연극이나 잘하겠다고 차이무 이런 스타일의 연극이나 열심히 하겠다고 뮤지컬 재미없잖아요. 뭐 이랬다고. 네. 그런데 뮤지컬을 갖고 나타난 거야 지금.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철을 합정역에서 이제 이렇게 타고 이제 매일 아침 통학을 했는데 네. 그 어떤 여자 친구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엽서를 보낸 거야. 한번 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어. 굉장히 설레었겠네요. 설레었죠. 그래서 예. 만났어. 그런데 네. 그 친구가 안양예고에 다니는 친구였어. 그래서 자기는 꿈이 배우를 하는 게 꿈이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배우를 뭐 하려고 하냐고. 배우. 그 사람 지금 누가 돼 있어요? 모르죠. 몰라요? 제가 지금 배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뮤지컬을 할 네. 때도 뭐 제가 저까지 뮤지컬 하냐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뮤지컬 하고 있잖아요.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예요. 앞일은 뭐 진짜 민복희 씨가 요즘은 연출가보다 미생에서의 그 김부장이었나요? 옛날 김선배인데 김선배로 너무 알려져가지고 근데 그 장면 진짜 난 찐하게 봤는 게 민복희 씨의 그 아주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그런 뒷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으로 연기를 하더라고. 아니, 앞모습도 약간 쓸쓸하세요. 아니, 앞모습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장난기 어린 웃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낙천적으로 보이는데 어떨 때 뒤로 이렇게 탁 돌아서 갈 때 그 모습이 되게 쓸쓸해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감독이 굉장히 잘 잡았더라고요. 뒤로 가면서 손 탁 흔들는 그 모습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원래 얻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 5시인가 새벽 6시에 찍었는데 원래는 반대쪽에서만 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해도 뜰 때 되고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뒤를 돌릴 수가 없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한번 돌리자고 뒤집자고 그러니까 막 조명 뭐 이게 난리 났겠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찍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그걸 본 거야. 예, 감독님이 그걸 보시고 찍으신 거겠죠. 민복기 배우의 뒷모습 연기가 탁월하다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연극, TV까지 해서 뮤지컬계까지 섭렵하시려는. 뮤지컬계까지 섭렵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어느 정도 발만 살짝. 발을 담글 생각도 없고. 네. 작년에 이제 어떤 작품을 모집한다.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을 모집하는데 무슨 작품이 없냐.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2000년도에 쓰려고 했던 작품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다 대표를 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네. 별로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거 없냐.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건 있다. 생각하는 게 이제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그 이준원 씨의 어떤 노래들을 가지고 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려는 생각이 있던 거는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소녀가 실제로 그 SOS 생명의 전화랑 통화했던 녹취록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게 있죠. 그거를 두 개를 합쳐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품은 없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모집을 한다, 뭐 한 달 있다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급하게 쓰게 된 작품이죠. 그리고 급하게 쓴 티는 나요, 저. 네. 저도 늘 배우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 이건 아주 기능적으로 쓰여져 있다. 기능적이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쓰여져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되게 아주 네. 빨리 쓴 작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쓴 이야기 두 개 말고 딴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녀 이야기와 그 말로 역전 홈런. 네. 역전 말로. 그분 이진원 씨.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지금 벌써 달빛 요정과 소녀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그러니까 안 돼, 3시간 안 하고 돼. 싶어, 네, 얘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잠깐 이 소개를 이 정도에서 멈추고 네. 이제 민복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이렇게 미생을 떠올리시고 또 영화에서도 가끔 이렇게 단골이 아니라 이제 조욕으로 아주 감초 연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해본 유일한 이렇게 네. 시청률이 높은 작품이에요. 미생이 네, 그랬죠. 다른 작품의 시청률을 합쳐도 미생을 못 따라가요. 아니 영화도 아마 꽤 하셨잖아요. 영화 조욕으로. 그 감독도 하신 걸로 제가 했죠. 필모그래피를 예. 보니까. 예, 시 베토벤이라고. 네. 예. 그것도 신 뭐 베토벤. 시 베토벤. 시 베토벤. 시, 예, SE 베토벤. 예. 그것도 망했나요? 그건 워낙 저예산 영화고 네. 영화를 하루에 찍어서 개봉은 했고요. 개봉했죠. 1시간 반짜리 장편으로 해가지고 네, 하루 만에. 한 10개관 전국 10개관 개봉해가지고 그러면서 최종 영화 스코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명 정도 들었나. 10,000명은 넘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영화계가 연극계보다 더 힘들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됐던, 깨닫고 네. 오게 된 작품이죠. 근데 영화에 출연할 때 또 제가 알기로는 꼭 한 번쯤은 민복기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네. 배치하는 역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요? 아니 몇몇 감독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그런 조역 배우로 알고 아니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럼 작업을 안 하시나? 왜 날 안 써주는 거야? 제 친구 감독들입니다. 네. 구모 감독이라든가. 그 양반 왜 작업 안 하시는 전모 거야? 감독이라든가. 아니,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구모 감독은 목소리 출연 시켜주고. 맞아요. 아니 나중에 영화 다 찍은 다음에 더빙하러 오라고 그래. 내가 무슨 성우야? 예, 아무튼 이런 매력이 있는 그런 연출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소정 씨는 계속 웃기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얘기할 때 소정 씨 얘기는 좀 더 하자고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작품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네. 프리뷰 코너를 짧게라도 갖는 이유가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한 회당 한 작품밖에 못 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여러 작품들을 미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홍아 씨. 저는 게릴라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게릴라 극장 해외극 페스티벌로 첫 번째 체업전이고요.
1월 22일부터 시작이 돼서 2월 15일 일요일까지 합니다. 제목은 반야삼촌, 안톤 체홉의 반야삼촌이고, 그리고 배우분들은 홍민수, 이원희, 조영진, 이승원 배우님 등, 그리고 여배우님도 해줘야죠. 김아라나, 박인화, 황혜림, 이세인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이윤택 연출님이 연출을 하시네요. 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야삼촌입니다. 예, 반야삼촌. 네. 뭐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네. 네, 또, 지금 입시가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 맨 마지막 정시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끝날 쯤 됐죠? 네. 근데,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반야삼촌 같은 경우 보고 가시면 많은 그쵸.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그 민복기 연출님만큼 좋아하는 또 여자 연출님이 있어요. 정말 그 이분의 작품을 보고 폭 빠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지금 3명의 신예 연출가라고 해가지고 네. 서울문화재단에서 지금 공모한 서울예술센터, 예, 서울예술센터에서 연극센터 네. 지금 공연하는 건 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좋아하는 그 연출가의 작품 끝났네요. 이거 그 어떡하지? 작품 제목이 날개 돋다. 날개 돋다. 이래은 연출. 네. 이분이 달과 아이 극단의 연출가인데 네. 첫 작품이 고양이가 말했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네. 그 인형을 이용을 해서 네. 아주 독특한 분위기에 판타지이면서도 아주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그 작품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저희 극장에서 이제 모셔와서 작품을 했다가 그때도 뭐 별로 그 흥행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고양이가 말해서 자체가 네. 이게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작품이고 네. 또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거 인형극 아니야? 인형극에 대한 어떤 이상한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인형극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보잖아요. 노인들도 인형극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인형극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흥행도 잘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형극 그러면 일단 애들이 보는 거라는 그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이 30엄마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이거 임신과 출산을 다룬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작품인데 이것도 인형극이라서 흥행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제가 사실은 마포문화재단에 있을 때 이 작품은 마포의 어떤 상징으로 삼아도 될 만한 작품이라고 적극 추천을 했던 게 이게 시작을 애옥의 역에서 시작하거든요. 애옥의 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애옥의 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서 인형을 놓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고 지금 왜 우리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네. 그 창작극을 쓰신 연출님이 예, 했다는 게 날개 날개 돋다였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작을 나오면 이거 꼭 봤어야 되는 건데 놓쳤고 그 다음 작품이 지금 안전가족이라는 작품이 네. 올라갔죠. 지금 이 안전가족에 대해서 보니까 그리스 독립영화 송곳니 2009년에 나왔던 영화래요. 네. 칸 영화제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걸 가지고 연극화해서 만든 안전가족이라는 공연이네요. 예. 이 작품은 네. 또 김수정 연출이라고 네. 이분도 젊은 연출인데 주목받고 있는 한예종 출신의 수정이. 예, 김수정 연출. 한마디 잘 하셨어요.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어떤 작품, 어떤 연출입니까? 학교를 오래 다닌 연출. 예. 학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뭔가 하더라고요, 또. 학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용원 나오고, 어머. 다시 연극원, 대학원 다니고 있는. 거의 거기서 사셨네요. 예, 그 다음에 네. 또 2월 4일서부터는 구자의 연출의 디스 디스토피아. 이 구자의 연출도 낯이 참 이거요. 네. 이분이 2대 연극반에서 연극을 시작을 했는데, 예, 2대 연극반하고 제가 관계가 좀 깊거든요. 이 다음 예? 왜 이대 연극반이랑 2대 총연극반, 총연극회, 예? 첫 결혼했던 상대가 총연극회 출신이어서. 저도 2000년도에 아픈가 이대 총연 가가지고 연출해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안전가족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해요. 날짜가 굉장히 짧아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디스토피아가 2월 4일부터 8일까지. 8일까지. 이 작품들은 전부 다 7개월 이상 워크숍 거쳐서 낭독 공연하고 그리고 만든 작품들이라서 어느 정도는 작품이 보실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이 비수기라서 다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검증된 만한 작품을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 와중에 달빛 요정과 소녀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중간에 잠깐 살짝 제 자랑해도 되나요? 네. 자랑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잡지 촬영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에스콰이어지. 네, 근데 그게 플레이걸을 듣고서 저를 같이 찍어줄 수 있냐고 촬영을 해줄 수 있냐서 작지만 한 페이지 이렇게 얹어서 나갔어요. 2월호에. 근데 또 그 인연으로 해서 거기 에디터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 취향 찾기라는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예요. 싱글 몰트 위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시계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팟캐스트인데 지금 시즌 1으로 싱글 몰트를 하고 있고 시즌 2 시계를 다룰 때 제가 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계 지풀도 모르지만 가서 이제 이빨 턴다 그러죠? 좀 웃겨주고 이런 걸로. 굉장히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MC가. 네,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그런 고급진 언어를 더 많이 구사하시면 굉장히 놀다 오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 취향 찾기 매거진 썰 외도는 아니고 살짝 놀러 갔다 오는 수준? 이번 사진 봤더니 사진의 위에 타이틀이 마음만 맞으면 60, 70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게 뭐야? 아니 그거 인터뷰를 제가 장난스럽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만큼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다.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놓고 연하 남자들만 들여다보시면서. 저요? 저 연하에 정말 관심 없어요. 그래요? 네, 전 항상 연상입니다. 60, 70대도? 그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지. 정말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쓸 줄은 몰랐네요. 근데 진짜 사진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 아니에요. 얼굴이 찐빵처럼 나왔어요. 아니, 그것도 굉장히 귀여워 보이게, 젊어 보이게 나왔고. 아니요. 저는 정말 마음에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로망이 그거 있잖아요. 흰 남방. 입고 있는 모습. 제가 하이 실종돼 있는 모습. 이런 거잖아요. 아는 감독님이 영화가 하나 들어가시는데. 그럴 때 꽂아주세요. 흰남방 필요하네요. 28살짜리 역할인데. 딱이다. 옷을 벗어야 되는 역할인데. 저 노출만 한 3개 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필모그래피가 어떠냐면 노출하고 피에 범벅돼 있는 것만 3개 있어. 노출에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 근데 저는 작품은 보죠. 근데 어떤 영화 시나리오인지는 그게 좀 전에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던데? 젊은 좀 나이 든 처녀가 60, 70 된 분이랑 사랑을 하는. 은교 같은, 은교의 좀 약간 섹슈얼 버전인가요? 은교도 이미 섹슈얼해요. 캐스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한번 그래요? 제가 진짜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소정 씨는 다음번에 제가 작품을 혹시 할 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빛 소녀, 달빛 요정과 소녀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직접 쓰고 연출한 분이 앉아 계시니까 참 씻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그런 동기가 아까 잠깐 설명이 됐지만 왜 달빛 요정에 그렇게 꽂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의 인생도 상당히 참 38에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그렇지만 노래 가사들이 하나하나가 그 노래 가사들이 하나하나가 다 뭔가 이야기가 있고 맞아요. 그 노래 하나하나가 다 단편 영화의 그 어떤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도 그래서 그 가사들을 다 긁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가사가 너무 괜찮은 거야. 만말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대중가요 가사하고 완전히 다르게 진짜 이거는 무슨 대본이 될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딱 긁어가지고 언젠간 쓸 수 있겠지 하고 딱 했는데 벌써 여기서 하시더라고. 그 가사를 가지고 쓴 거죠. 가사하고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는 소녀의 이야기. 그다음에 딴지일보의 찌질한 위인전에 나오는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을 소개한 프로그램. 다음에 관악 FM에 나온
그 내 옆을 지켜주는 노래의 달빛 요정을 소개한 프로그램 그 4개를 합쳐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뭐랄까 실화 안에서 실화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것들 안에서 틀거리를 짜려고 노력하셨군요.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그렇지는 않죠. 나중에는 이제 뭐 저기 그 찌질한 위인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방송국에는 이제 제가 작품에 좀 이렇게 그 쓰겠다. 좀 인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네. 또 허락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죠. 자,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은 간단하게 어떤 분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간단하게. 뭐라고? 간단하게 어떤 분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냥 노래한 친구 같아요. 그냥 인생을 꾸미지도 않고 뭔가 미사여구를 넣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노래로 담은 사람 같다라고. 근데 이 분이 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은 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었고 그 고스트 네이션에 소개가 되면서 비로소 좀 주목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신해철 씨가 신해철의 하던 고스트 네이션에서 5주 연속 전룩거리네가 1위를 했었대요. 이게 전룩거리네라는 단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공연을 보는데. 이게 오프닝 곡이었어요. 예, 그게 뭐 데뷔곡이라니까. 예. 네. 그래서 오프닝으로 쓴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세상을 사는 모든 분들이 네. 절룩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엇에 허덕이고 무엇에 부족해 하면서 절룩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프닝 음악으로 절룩거리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토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토리라는 그게 싸이월드가 우리가 한창 흥했을 때 그 시대를 또 반영을 하면서 그렇죠. 길지 않지만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토리에 목숨 걸고 했던 그게 뭐라고. 근데 실제로 그때 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도토리를 얻기 그쵸. 위해서 그 뭐 10대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뭐 도토리를 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돈은 당연히 내면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10대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도토리를 충전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은꼴사 이런 걸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은꼴사.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찍어서 여자애들이 어머. 그래서 그걸 파는 거야. 도토리를 달라고. 그리고 그 도토리를 놓고 뭐 이런 그쵸. 그 실제로 난 그게 정말 가슴 아팠는데 사이버 머니잖아요. 사이버 머니인데 그걸 놓고 이제 그 원조 교제도 하고 이랬어요. 그걸 원조 교제를 사이버 머니로 주는 사람도 진짜 정말 저질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렇게 우리 10대들이 갈급해 있는 내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나보다도 인터넷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를 그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쵸. 자기를 몸을 갖다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언제 한번 소설을 써볼까 그랬던 순간에 도토리가 나왔어요. 씨의 도토리라는 노래를 들어본 거야. 근데 그거 반성하게 됐어요. 예, 뭐 워낙 날카롭게 찍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분은 진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발견만 일찍 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 사람의 방에 그때 그 시간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사실 이 공연 때문에 이진원 씨를 알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원래 좀 유명하신 분이셨나요? 사회문화평론가시니까 대중문화평론가. 대중문화평론가시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는 좀 거리가 멀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배우들이 참 고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배우의 대표로 나오셨어요. 연출을 눈치 보지 마시고. 김소정 배우님. 네. 지금 소정 씨가 바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 그래서 송아리영. 네. 심지어 데뷔작이세요. 네. 이걸로 데뷔를 했어요. 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방학 중에. 그럼 어떻게 데뷔를 이 작품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오디션에 참가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다 엔터테인먼트 대표분 네. 제가 예. 그 대학생들 페스티벌이 있어요. 연극이랑 뮤지컬 그 학교마다 올려가지고 전국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운이 좋게 저 2013년도인가 그때 네. 연기상을 수상을 하신 거예요? 예. 왜 난 어쩐지 데뷔작 같지 않은 데뷔작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그때 작품 그 작품 뭐였어요? 렌트요. 와. 렌트에서 한세대학교에서 그럼 무슨 역을? 미미 역할. 미미 역할을 했어요. 와, 너무 어울릴 것 같다. 진짜. 노래 기억나는 거 있죠? 네. 아, 하나만 잠깐만 노래요? 들려주세요. 응. 미미의 노래. 뭐였지? 아, 그럼 제가 처음 네. 불러던 노래 뭐냐? 그 노래 있지 않아요? 머플 좀. 근데 그 노래 하려고 했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아요. 그 노래는 좀 별로 안 나오는. 불 좀 붙여줄래? 왜 그렇게 쳐다봐? 막 이런 거. 기억납니다. 목소리가 진짜 어저께도 딱 미미하고는 진짜 어울린다. 표정도 보셨죠, 방금. 야, 좋아요.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되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소녀 역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데뷔작인데. 그때는 공연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예? 이 공연 쇼케이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시기였죠. 그리고 쇼케이스를 한다는 게 되게 이렇게 그 배우한테도 되게 모험이잖아요.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작품을 예. 이렇게 그 참여해 준다라는 것이 연출한테 제작자 겸 연출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해준다라는 생각 혹은 그런 의견을 이렇게 보였을 때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작품이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당연히 같이 하는 것이 또 그거에 대한 예의 같아서 또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정 씨는요 대박의 운을 이번에 받은 거야 사실. 응? 근데 그 민복귀 정도에도 연출 같은 분이 재능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 배우나 쓰지 않거든요. 사실 민복귀 연출님이 하나 단점이 있다면 자기 식구들만 쓴다는 거였거든. 사실 식구 챙기기도 힘드니까요. 이미 자기랑 요즘은. 작업해본 사람 아니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그런 그 친구들을 잘 아니까. 그쵸. 그다음에 이제 실패 확률이 적으니까 그리고 또 말을 더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 스타일을 아니까 그 친구들의 스타일을 아니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또 혹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럴 때 그냥 위험하더라도 그냥 해봐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해봐라라고 얘기하면 도망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진짜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걸어봐라고 얘기해버리면 네. 어떻게 걸어야 돼요? 왜 걸어야 돼요? 뭐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런 그냥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시도하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거죠. 어떻게 그 소정 씨는 그러면 이 불친절한 디렉션에 대해서 뭐 힘들지 않았었나요? 저 사실은 연습하는 거 몇 번 훔쳐봤었는데 디렉션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연출님이신 것 굉장히 같아요. 그거 네. 알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막내고 더군다나 또. 네, 많이 어려웠죠.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지? 맨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혼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럼 예. 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생각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성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그렇죠. 거죠. 몸이 반응할 수 있게 그냥 하라. 몸이 그냥 아무 나올 수 말이나 하면 있게요. 그냥 몸이라는 것이 그냥 맞아요. 본능적으로요. 충동에 반응하는 거지. 맞아. 몸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민연출이 그 계속 리액션을 강조하거든. 그래서 보면은 연극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연기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몸에서 반응하게끔 그쵸.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게 근데 아니라.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사실은 배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연기의 플랜을 짜죠. 근데 그걸 없애라고 얘기하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다음에 되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 거기서 나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정말 깨어있고 그 무대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 우리 순간을. 진짜 이번 공연 보면서 네. 소정 씨 정말 자유롭더라고.
잘 노시더라고요. 자유로워서 즐기면서. 그래서 진짜 고등학생 하나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하루는 연습하다가 울더라고요. 왜요?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하도 제가 뭐라 그랬더니 이제 우는 거죠. 그러더니 렌즈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렌즈를 빠지는데 끼려 그러는 거야. 야, 끼지 말고 들고 있어. 그래서 이게 렌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대사하면서 계속해 이렇게. 계속해. 몇 번 울었어요. 그랬었군요. 저렇게 선해 보이시는 얼굴대로 또 근엄함이나 이렇게 좀 무서운 분이 있으신가 봐요. 화를 못 내실 것 같으신데. 아니, 화만 내요. 네. 네. 아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친데레 아세요? 친데레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이렇게 뭔가 막 화를 내시고 항상 이렇게 집 갈 때는 이렇게 토닥토닥 병주 그런 약주는. 그런 게 제일 힘들다. 마음대로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일관성이 있으면은 좀 싫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는데 잘해주다가 못해주고 이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10개 욕하고 한 번은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번 잘해주는 게 은근히 기억난다? 그쵸. 그래서 나쁜 남자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개를 못 해주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연습할 때만 그렇게 저도 이렇게 감각을 열어야 되니까 대표 관객에 대해서 감각을 열어서 관객이 어떻게 볼까를 느끼고 있는 단계니까 제가 되게 센시티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근데 진짜 그래서 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겠죠. 이번 달빛 요정과 소녀를 보면서 정말 힘든 장면이 저는 이건 진짜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SOS 은주 씨하고 은주 씨도 참 김소진 배우. 이 사람 정말 넙죽넙죽 정말 그 아무렇지도 않은 대사를 가지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 훌륭했었어요. 근데 김소진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중간에 노래는 나오고 그 가운데서 감정은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사를 하거나 뭔가 표현할 거는 거의 한 3분 내에 없고 이런 장면들이 막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걸? 전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진짜. 항상 연출 말씀하시기에. 무대에서 한 번도 안 나가잖아 밖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부여된 지문도 없을 테고 당연히 대사도 없고 그 상태에서 노래는 또 같이 불러줘야 돼. 그 코러스가 돼서.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다. 항상 넌 듣는데 듣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보는데 보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설명할 때. 그냥 연출만 항상 예민해야 되는 것. 그냥 그냥 여길 전체를 다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설정은 라디오라고 하는 게 중간에 매개가 돼서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야. 근데 노래가 내가 아무리 슬픈다고 생각을 해도 있잖아. 어떤 노래는 따라 부르게 된다? 뭐 그런 장면이라고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기로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쵸. 그게 23밖에 안 된 사람한테. 아니, 다른 배우들도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자기가 감정에 빠져 있고 그 노래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감정을 또 연기하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말을 하는 걸 또 들어야 되고. 그렇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건 아무나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상갓집에 그 상주가 이제 막 너무 돌아가셔서 비통해 하고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왔을 때 갑자기 웃으면서 야, 잘 왔다. 뭐 고맙다. 잘 놀다가 하고 바로 돌아서면서 또 다시 고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게 중첩적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런 삶은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단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 밥이 잘 안 나오면 또 저쪽 화도 내고. 상갓집 사람이랑 싸우고 뭐 그러면서 또 어디다 몇 자리를 써야 되는지 하고 어르신이랑 싸우다가 다시 곡하고 울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몇십 개의 감정들을 동시에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도 꼭 한 사람이 하나의 감정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찻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옥상에 앉아 있는데 차가운 느낌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 작품은 배우들한테 굉장히 고문과 같은 것이 4명의 배우가 나와요. 그렇죠? 4명의 배우인데 한 명은 죽은 사람이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노래로만 존재하는 게 기본 설정인데 그쵸. 노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여기서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노래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노래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극적으로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칭찬만 나요? 아니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건 뭘까요? 그 시도는 좋은데 밑밥 깔아놓는 그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황당한 거지.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좀 풀어줬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벼움들은 이제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진원 씨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진원 씨를 잘은 모르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들여다봤던 입장에서 이진원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저렇게 소비되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저는 소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령처럼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 이 네. 태초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 사는 건가? 혹은 그 사람이 살았던 정신 같은 것들은 남아서 이렇게 이 사람들 세상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판타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려서 이 달빛 요정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정령한테도 좀 더 역할을 갖다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역할로 많이 남아 있고 북한이 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니 저는 그것도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네. 자기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고민의 상담자가 돼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이럴 수는 없거든. 존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대가 좀 더 넓었으면 네. 무대 안팎을 돌아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옥상 위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뭐 객석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무대도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초월자 같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 덩어리를 딱 세워놓고 나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쩌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한 배우는 요정이라서 존재하지 않는데 노래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더 깊이 개별적인 터치를 하기는 어려운데 있는 조건 내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리액션을 해야 되는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구체적인 개별적 뭔가 터치가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정 씨가 갑자기 어떨 때는 갑자기 제가 조울증에 걸리는데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거 아닌가. 앞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쟤는 매일 밤 저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소정 씨는 어때요?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연기할 때. 저도 가끔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 저도 내가 너무 조울증 걸린 것처럼.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다. 살인범을 잡았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저럴 수 없는 사람이다. 여태까지 너무 착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뭐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아침에는 네. 뭐 자살한 분들의 뭐 유명한 뭐 그 탤런트의 자살 사건만 봐도 저녁에 같이 술을 재밌게 잘 마시다가 그 다음 날에 가서 그쵸. 죽어 있고 그러는 것은 그 생과사를 결정하는 어떤 순간이 그렇게 우리가 보듯 우리가 생각하듯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감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갑자기 좋았다. 그러면 갑자기 이 소정이란 친구가 했던 송아리 형은 아주 심각하게 무슨 왕따라든가 이런 피해를 받은 친구가 아니군요. 아니죠. 받았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쵸. 하지만 또 새로운 판타지 같은 것이 왔을 때 그걸 또 판타지로 또 갑자기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저는 또 조금 반대적인 입장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죽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달빛 요정이 나타나서 밝아지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갔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치유의 과정까지가 짧게 비춰졌지만 노래로서의 치유도 하고 그리고 그걸 있게끔 하는 어떤 달빛 요정의 뭐 재미라던가 너 일로 와봐 있게끔 해주는 어떤 관심도 보여주고 그 은주 씨가 15층까지 또 기어서 올라오잖아요. 네, 굉장히 판타지적인 설정이죠, 그것도. 근데 그 과정들이 어떤 재미난 요소들로 인해서 치유가 돼서 저는 그렇게 조울증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의 관심으로 인해서 그런 환상적인 나에게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쵸. 그렇죠. 그 17살의 소녀라면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 그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네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죽고 싶었던 적이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감정에서 쉽게 이렇게 확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정도로 막 이랬다가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심각했다가도 갑자기 좋아졌다가도 그래서 항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힘든 결정을 할 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엄청난 큰 계기가 생길 거라고 계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하나 싹 불어가지고 내 머리칼 하나 탁 흔들어 놓으면 머리가 흔들렸네라는 걸 통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 작업들일 것 같아요. 되게 뭐 이상한 어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갑자기 엄마가 내가 이런 걸 알고 바람 한번 불어줬나 입김 한번 불어줬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변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달빛 요정이 왔다라는 것이 엄청난 판타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 일어났을 수도 있죠. 이 친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한 그렇죠. 상상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SOS 친구도 직접 그 자리에 안 왔을 수도 있죠. 다만 나하고 이렇게 마지막 대화를 할 때 그때 느꼈던 그 까닭 모를 그런 친근함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내가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바람 하나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소녀가 혼자 원맨 쇼를 한 것처럼 일 수도 있죠. 네, 그려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굉장히 열려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들한테 많이 이제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 뮤지컬의 기본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겠죠. 예. 굉장히 새로운 뮤지컬이에요,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뮤지컬을 모르니까 하지 뮤지컬을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재밌는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뮤지컬이 이래라고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서양에서 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뭐 어떤 이렇다라는 건 가장 늦게 나온 거죠. 맞아요. 스타일은 계속 변해가는 거고 스타일은 계속 변해가는 거고 이렇다라는 건 늘 늦게 나오는데 배우는 사람에서는 이렇다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저렇게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뭘 그걸 꼭 저렇다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자기 방식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뮤지컬은 이렇다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렌트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그 브로드웨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보면은 그건 완전히 주류 뮤지컬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달빛 요정과 소녀는 지금 그 뮤지컬의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파괴하다시피 했는데 안 된 건 없나요 혹시? 네? 파괴가 안 된 건 없냐? 안 된 건 없나요? 노래 안 파괴가 안 된 거는 거의 없. 노래. 뭐 춤이 없다? 뭐 이 정도? 춤이 없다. 아니야, 춤이 없다는 것도 파괴가 된 거지. 그렇죠. 뭐 노래를 하면서 주고받고 그리고 또 그런 건 있구나. 뭐 듀엣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
그 중창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공식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떼창이고 하니까 그것도 깨졌네. 안무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 거기 안무가 안무 있었나요? 안무 선생님 있는데 네. 황당했겠죠. 이렇게 안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리영 씨 완전 막춤이던데. 다들 막춤이던데. 완전히 좀 뒤집어졌어. 이게 야 손가락 찌르는 춤. 예. 첫날 와서 이렇게 안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안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게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그 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겹친 거가 관객이 보기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무브먼트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상당히 황당하시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하는 안무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하드락 카페인가? 하드락 카페에서 김난영 씨가 했던 그 안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굉장히 무브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춤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또 안무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놓으면 관객들은 항상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안무도 재밌었어요. 없고. 편안하게 봤어요. 안무도. 근데 이제 관객들이 그 흔히 얘기할 때 뮤지컬 관객들은 이거 뭐 제대로 남는 뭐 노래도 없고 제대로 보여주는 그 몹신도 없고 제대로 나오는 안무도 없고 이게 뭐 뮤지컬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글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 정도는 정말 제대로 될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뭐 좀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데 제대로 되는 걸 한번 보여주면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뭐 거기까지는 뭐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출로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뮤지컬을 연출을 하면서 이런 그 그러니까 민목기 연출이 했던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파격을 너무 많이 하면은 대중성이 떨어지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을 쫓아가면은 이거는 뭐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그런 생각을 항상 예술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원 제도라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 제도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쓰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고수해 나가기보다는 그런 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좀 돈이 좀 생겼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막 다 깨고 싶다고 했잖아요. 깨고 싶어서 깬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깼든 어떻게 됐든. 근데 뭐 그 뮤지컬 배우들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는 건 깨고 싶지 않았나 봐요. 다 노래들 잘하시던데. 잘하나요? 네. 박헌 배우도 미묘하게 그 이진원 씨의 그 느낌, 약간 좀 못 부른 듯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 하면서도 훌륭하게 뭐 무대를 끌어나가고 나는 저 사람 말이야 무슨 락 밴드 같은 걸 했었나 옛날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많은 넘버를 소화한 뮤지컬이라고. 예, 그러죠. 그리고 소정 씨도 노래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하시던데요. 물론 삑사리가 몇 번 났지만 그거는 이제 목을 혹사시킨 연출의 책임이고 사실은 너무 혹사시키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허스키한 자기 목소리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딱 듣자마자 제가 웬만하면 공연 볼 때 평론가님 얼굴 안 봐요. 얼굴을 볼 이유가 없죠. 아니, 그렇죠? 뭐 이렇게 절대 안 보는데 이번에는 노래 딱 한 소절 듣자마자 제가 고개를 휙 돌려서 정말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음색이나 너무 매력적이고 그걸 소화하는 그런 느낌들이 소진 씨도 잘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잘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소정 씨가 잘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타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달치인 요정과 소녀에 들어간 삽입된 노래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눈 뜨고 노래를 처음 부르는 건데. 오늘 공연 잘하셔야 돼요. 태어나서 노래를 처음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 오늘 눈 떠서. 눈 떠가지고. 그러면 목 관리를 안 했다 이런. 제가 뒷부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부분을 해주세요. 그 제목이 뭐죠? 나의 노래 때 제가 조금 가까이 오셔야 돼. 그래도 크게 불러도 되죠? 크게 불러도 돼요. 자 시작.
난 강해질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아무도 나를 막을 수는 없어. 당당해지겠어. 그 누구보다 더. 아이고, 저렇게 마른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와요? 저희가 가능한 거예요? 멋져요. 시는 공평하지 않네요. 노래를 잠깐 들려주는 것만으로 달빛 요정과 소녀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네.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마지막에 굉장히 몸이 지금 요즘 비대해졌잖아요. 예전에 저희 2004년에 봤을 때보다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제가. 그렇죠. 1.5배.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뛰었다니까. 무릎이 아직도 아파. 왜 우리를 일어나 뛰게 하는 거야? 제 의도는 아니고 박훈 배우가 신이 나서 네, 어쨌든 좋았어요. 저는 또 무대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무대를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안에 아파트를 넘어뜨려 놓은 것 같은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투신 자살을 앞두고 있으면서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정말 떨어질 때 모습도 연상이 약간 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직접 연출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세요? 제가 다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여기 이 무대 디자이너 박상봉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저는 좀 약간 위태해 보이는 무대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위태해 보였어요. 예, 위태로워. 기울어져 있고. 예, 위태로워 보이고 그 소녀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모든 사람이. 되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도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 불편했죠.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 났겠죠. 소정 씨도 나는 하나 일러바칠 게 있는데 소정 씨 무대 그날 훼손했다. 네, 봤어요. 우리 봤을 때, 네. 아주 그냥 제대로 한숨이 탁 떨어져 나왔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다 고쳐야 되면 돈이거든 다. 네, 그렇죠. 네. 네. 내가 제작도 하고 연출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요. 제가 여태까지 한 제작한 작품에 가장 큰 비용을 쏟아부은 작품인데 무대를 무대도 그렇고 이 전체 제작 규모가 여태까지 제작한 비용의 한 2배, 3배, 4배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니까. 아니 현장에서 밴드가 있었잖아요, 직접. 이 밴드 비용만 해도 장난 아닌데. 그럼요. 저 뮤지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는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못 깨셨네요. 뮤지컬을 돈 안 쓰고 하는 방법 이런 거는 못 깼어요. 그런 건 저기서 했었어요. 아니죠. 저기 배달 서비스 간다인가? 아니요. 이 뮤지컬은 기존 제작하는 이 소극장 뮤지컬의 3분의 2 정도 든 비용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배달 서비스 간단가 그쪽에서 했던 것처럼 아카펠라 뮤지컬 했으면 돈이 안 들잖아요. 이거 아카펠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달빛 요정 역전말로 없나의 노래를 아카펠라로 하면은 상상이 되는 순간 굉장히 우스워지네요. 예. 어쨌든 원래 우리가 배우 소개도 좀 하고 하는데. 진짜 배우 소개를 좀 하죠. 지금 시간 되세요? 어디 가신다면서요, 또. 괜찮아요. 계속 핸드폰 보고